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내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뭘 이야기하냐고요? 이번 주는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건축 재개발. 하도 많이 귀에 이렇게 많이 들으셨지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으셨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과 섞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한번 바로 알자 한번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과거에도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시우지의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해서 그 당시에는 재개발이 많이 있었죠. 그러더니 정부가 2003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 또 2006년도에는 도초법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을 또 수도권을 한번 재정비해보자. 도시를 그 다음에 주거환경을 정비해보자. 1392년도에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하고 태조죠. 서울에 와가지고 600년이 넘은 이 도시를 일제시대 때 찔금, 산업혁명 시대 때 찔금 고치고 넓혔던 이 서울의 도시를 주거를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정법에는 한 6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서울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보자. 아무튼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가 인기 있는 상품임에는 확실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본다면 서울에 재건축해야 될 가구 수가 한 10만 세대가 넘어요. 10만 2천 세대 정도 정해서. 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300불에서 1700불 우리 GDP가 시절에 지어져 있던 아파트를 헌집을 부수고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다오. 주거환경을 정비해 봅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다가 10여 년 동안 잘 안 됐어요.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의 조례사항에 뉴타운 사업도 해다가 지지부지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메리트가 있는 재테크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요 10만 세대가 넘는 것 중에 강남하고 강동구에 집중적으로 한 8만 세대 이상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해야 되겠죠. 주로 이제 재건축이죠. 이 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지금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도 5만 가구 정도는, 강남구를 중심으로 5만 가구 정도는 건축심의 단계에도 있고, 두 번째, 사업시의 인가 단계를 벗어난 것도 있고, 또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재건축 이익 환수제에 안 걸린다더라 해가지고 서두르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5만 세대 정도가 앞으로 우리 부동산을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에서도 중요시되는 정책을 짤 때 중요시되는 하나의 어떤 모범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재테크 할 때도 이 한번 깊숙이 생각해야 될 곳입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많죠. 인천, 강주, 부산 다 있죠. 그러나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5만 세대 정도가 기다리고 있고,
한 3만 세대 정도가 입주했고 그렇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이 뭐길래 46제곱미터 아파트가 12억이 가고 76제곱미터 아파트가 15억 4천이 가고 도대체 뭐길래? 그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남의 재건축이 가격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쉽지 않고 뜨겁고 항상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각광도 받고 투자 1순위가 되는 이유는 수요층이 두터운 거예요. 수요층이 두껍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이 결성되고 이걸 어떻게 한번 지어가 볼까. 그래서 건축 심의를 받고 35층 이상으로 해주세요. 49층을 짓겠습니다. 사업성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입주하고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써먹었던 그 방법론적인 게 뭐냐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 이게 한 12, 13년 써먹었던 것 같아요. 타인네그.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도정법으로 정비구역을 딱 지금 지정할 테니까 엔트리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토지 분할하지 마세요. 건물을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조합원 자격을 2개를 얻는다든가 또 어떤 나대지에 신축을 해가지고 조합원 숫자가 늘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느 시점으로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남동, 우리 사당동, 봉천동 이것을 권리 기준 산정일을 가지고 많이 재테크를 했던 거예요. 그 이게 이제 투기가 하도 일어나니까 이제 몇 년 전에 이걸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 도지사가 투기가 딱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정비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도 엔트리 라인을 딱 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합원 숫자가 더 못 늘어나게 한다든가 분양권 자체를 더 안 주던가.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 당시 특히 재개발에서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중요했지만 재건축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세법 차원에서 보죠. A라는 사람이 어느 강남의 요지에 아주 30년 보통 지금 우리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이 헌아파트들이 나이가 한 40세에서 35세 이렇게 많이 연도관계 72년, 73년도에 지어진 거, 76년도에 지어진 거, 80년도 초에 지어진 것들이 지금 재건축 대상에 다 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내가 이것을 살고 있다가 철거가 된다든가 관리처분 기준일로 해가지고 철거가 됐어요. 쭉. 그래서 이제 헌 주택이 철거. 뭘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입주권. 권리로 바뀌는 거예요. 권리. 그리고 새 아파트를 멋있는 새 아파트를 헌집으로 주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나 이거 하나밖에 없진잖아요. 나는 실수요자 원칙이에요. 실수요자로서 투기 행위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주택이라는 녀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다고 이때 팔 수도 있겠죠. 이제 입주권 상태에서 내가 돈이 아쉬워서 팔 수도 있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정부는 국세청은 보는 거죠. 그대로 주택으로 봐주는 거.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거죠. 비과세 특례 조항을 보는 거. 그러면 이거 주택이 하나고 있다가 주택이 멸실돼가지고 철거해가지고 짓는데 3, 4년이 걸리는데 이걸 주택으로 안 봐줘버리고 권리로 봐주면 주택으로 가져왔을 때 비과세된 부분들이 2년 이상을 보유했고 9억이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야 되는데 권리로 갔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너무 좀 뭐랄까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주택으로 봤을 때 세금 처리. 두 번째는 A라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 새 주택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아주 좋은 곳에 학군도 좋고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내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샀어요. 산 건 뭘까요? 재건축이 흘리기 전에 철거 전에 사서 조금 있으니까 철거를 해서 입주권으로 바뀌던 입주권 상태에서 승계조합원으로 사던 입주권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주택의 비과세 개념하고 요 입주권이라는 B라는 입주권에 대한 세금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을 사가지고 가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다음에 세금을 떨고 내 통장에 캐시가 들어오는 것이 세금 다 필요경비 다 제하고 남아있는 것이 나의 프로핏이죠. 세 번째,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대체주택을 살 수도 있다죠. 오래 걸리니까 이주비를 사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사서 대체주택을 샀을 때 요건 투기적인 요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과세 문제. 이런 식의 세금 문제가 일단 발생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우리 재건축 재개발의 도정법, 도시 및 주거 환경법 하에서 비과세 특례 조항이 굉장히 어려워요. 대체주택을 살 때는 1년 이상 상태에서 사업 승인 이후에 사가지고 전 가족이 2년 이사를 가서 또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아라. 관리처분이랄지 철거일 기준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상태에서 요 분양권을 팔 때는 파는 시점에도 무주택자야 된다. 또 3년 안에 팔아라. 3년을 넘기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기존 주택을 비과세 처리해 주겠다. 저희처럼 매일 세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다루는 사람도 골머리가 지긋지긋한 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 환경법상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재건축만 그러냐? 아니죠. 또 우리 도시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는요, 입주권으로만 이걸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 장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권리로 보는 또 세법이 있고 복잡다단해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재건축에서 하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을 했대요. 개발이. 재건축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는데 이익이 남았대요. 이익이. 그래서 한수해야 됩니다. 한수. 2006년도에 하도 재건축이 뛰니까 노무현 시절에 MBC의 백분 토론에 나와서 도대체 강남의 재건축은 완전 쉬운 말로 불가사의하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 지나면 뛰고 그리고 모든 좀 투기를 좋아하는 공직자들이 한 개씩 가지고 있었던 게 강남의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이익을 한수하겠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5건 정도밖에 이익이 한수되지도 않았어요. 2건은 지금 또 아직도 소송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죠. 과거에는 조합
조합 승인일로부터 했는데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재건축을 하십시오. 위원회를 구성을 승인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 때까지 남은 금액을 내놔래요. 3천만 원 개인당 평균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 3천만 원 이하 남았으면 면제해주고 안 받아가고 3천만 원이 쭉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이 남으면 50%까지 내십시오 이런 거.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아까 재건축이 우리가 5만 세대가 남아 있어서 아직 관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앞으로 2년 3년 후에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 하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남았는데 어디를 재건축을 했어요. 압구정동 어디 좋은 데를 한 3억 남았으면요. 물론 일단 1차로 청구권이 조합한테 있고 조합이 이제 다 이렇게 조합원별로 나눠가지고 결국 이제 조합원이 내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 봤더니 2억 한 1,500 정도. 아, 1억 1,500 정도. 네. 1억 5천에서 반에서 좀 이것저것 빼니까 아니 3억이 남았는데 개인한테 한수에 가는 금액이 1억 1,500이나 한수가 되니까 재건축에서 재건축 이익 한수제가 발등에 불이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걸 빨리 올해 관리처분을 계획을 승인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두 번째 정부가 규제를 했대. 투기과열 지역구. 투기가 과열됐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이게 과거에 11년 전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버블 세븐 지역, 목동, 뭐 용인, 강남 상구, 과천 이래가지고 버블 세븐 지역 그랬는데 지금은 노블 세븐 지역, 노블레스, 로블 세븐 지역 그러잖아요. 앞으로 노블 세븐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그다음에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거래 신고제를 하겠다. 너 자금 어디서 났니? 어떻게 살 거야를 미리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였어요. 과거에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노블 세븐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용산, 마포, 강남 3구역 이런 곳이 강동구 이런 데시 노블 잘 사는 동네잖아요. 노블 세븐 지역에 가장 투자의 선호도도 높고 수요층도 높고 방송을 하는 이 이춘모 교수도 이런 데 한두 개 갖고 싶은 욕망이 있을 정도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이다. 플러스 빈집법. 전번에 내가 몇 회더라? 10회인가 몇 회 빈집하고 소금으로 미니 재건축이죠. 미니. 그래서 소금의 주택정비특별법에서 이것이 이 두 녀석이 서울을 재편시키고 서울을 끌고 간다는 것은 서울의 재테크 방향을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불보시 뻔하다고 봐요. 앤드 여기다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일반 분양 앤드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래랄지 또 LHSS 공사에서 또 공급했던 과천 뭐 이렇게 또 일반 분양 시장하고 분양권이죠. 다음 시간에 하는 단독주택 개념하고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 분양권 시장 앞으로도 프리미엄이 남아있고 앞으로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청약에 대한 것을 타이트하게 갈 모양이더라고. 지금 1년 이상만 지나도 1순위인데 앞으로 2년으로 한다든지 벌써 지금 세대원 중에서 무주택자만 또
신청 자격이 있는다든지, 두 번째 가점제를 50% 이상 올려서 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재개발, 서울도 마찬가지로 광명시만 해도 한 15개, 16개 그 뉴타운적인 개념, 재건축, 재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인천, 수도권이라면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앤드 부산, 대구, 울산, 뭐 7대 광역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서울의 틀을 보더라도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로 해서 새로 탄생된 새 아파트가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힘이 딸리니 작게 부셔서 우리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정부에서 50조 원을 쏜다지 않습니까? 매년 10조씩 재래생 시장도 좀 고쳐보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팍팍 밀어볼 테니까 이거를 서울을 재편을 좀 해보십시오. 도정법 하에서 재건축 재개발로서도 서울을 다시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남는 것은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단독주택도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서울이라는 이 판을 25개 구에 북쪽에 14개 구와 남쪽에 14개 구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도시전철도 만들고 수도권과 연계해서 급행열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천만 이 수도권, 천만 서울과 천만의 수도권, 2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적으로 모아있는 이곳을 주거 환경을 정비해서 재편, 새 판을 짜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요지입니다. 그런 이런 곳에 이 핫하고 핫플레스적이고 핫스판 지역에 재테크 전략을 안 짤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나는 이거 뭐 새집을 짓든 헌집을 주고 새집을 주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뭐 살 돈도 없고 시드머니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5년 있다가 저 그냥 강원도 꿀착으로 갈 거야.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제가 재테크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방송은 두 부류의 시청자가 청취하면 좋아요. 40대에서 아주 젊은 혈기로 내가 부의 추월선을 한번 탁 남보다 추월해서 하여튼 부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다 하신 분들하고, 이제는 내가 나이가 60, 70이 돼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재테크를 짤 것인가 하시는 분들하고,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미 엇걸려진 물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 나이가 들어가시면 기가 얇아진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애물단지를 사신 분들이 이걸 정리정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갭 투자를 해서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전세보증금은 나의 부채인 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세입자가 내일 모레 올해 내년하고 80만 세대가 역전세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좋고 베란다도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그럼 그건 내가 부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물단지를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적게 보고라도 빠져나오는 방법. 그래서 이런 분들, 아까 4가지 정도 판을 잘못 따서 애물단지에 가지고 계신 분, 세텍스가 머리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거 판 못 짜겠다는 분들, 아까 젊은 층에서도 나는 부의 추월선을 좀 속도 있게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전부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청약 저축에 대해서부터 연구해 와라. 자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 다음에 적은 돈이면 어떠냐, 1,000만 원이면 어떠냐, 이런 데서부터. 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나는 리타이어 해야 되는데 월천적이란 말 들으셨잖아요. 월천적. 월에 1,000만 원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사실은 큰 꿈 같지만 아니야. 나는 월 300만 나와도 되겠다. 품위 유지비가
리타이어 했을 때 품위 유지비가 212만 원에서 300만 원 있어야 되니 요 정도만 나와도 되겠다. 아까 무슨 소득이라 그랬죠? 이게 소극적 소득. 내가 좀 일을 액티브하게 일을 못하다 포지티브적으로 가만히 이거는 임료라 그랬어요. 임대료. 이런 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음 17강 에서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7강까지 오면서 어떤 칼럼 형식으로 내 되게 된소리, 잔소리도 아까 16강과 12강에서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현장에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강 재건축 재개발 슬쩍 훑고 갔습니다. 아까 세금 얘기 이런 게 아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요 아직 10분의 1도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17강은 여기서 끝내고요. 18강에서 또 다른 각도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춘모의 재테크 17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